이 험멜 보라트 올드스쿨 프로 올드스쿨 모델을 보게 되면 이 제품을 개발한 사람이 기존의 보라트 3의 대비로 이 제품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하는 점을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이런 종류의 스티칭과 그 다음에 사용된 가죽, 뭐 그 다음에 이 폴드 오버 텅, 그 다음에 뭐 인솔, 뭐 이런 그 다음에 인솔 바닥 쪽에 그 커버 처리, 그러니까 카르보의 커버 처리 이런 것들 등을 통해서 이제 이 제품을 개발자가 제품을 어쨌든 새롭게 내면서 옛날 모델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공을 들였다 하는 점인데, 그 점에서 특히 제가 약간 감탄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식 아마 디테일의 감성이다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신발끈이 이렇게 통과되는 부분들이 신발에 따라서 이렇게 그 표면, 어퍼 표면에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안쪽에 어쨌든 천을 하나 더 되긴 하죠, 라이닝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축구화들이 신발끈이 통과하는 부분들에 이제 섬유를 어떤 식으로든지 보강을 하거나 여기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서 신발끈으로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하게 되면 강한 충격을 받으니까 이 충격에 의해서 여기가 찢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을 만들어요. 그거를 이 신발에서 보통 아일렛 스테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일렛이 이제 신발끈이 통과하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그 오랫동안 지지되도록 하는 구조, 그게 이제 아일렛 스테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일렛 스테이에 사용되고 있는 요 십자 모양처럼 보이는 부분들, 요 천이 뭐냐면 그 캠브렐 소재입니다. 캠브렐 소재고, 이 캠브렐 소재는 축구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스포츠화, 뭐 등산화라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종류의 스포츠 용품 신발 중에서 비교적 고급 신발에 사용되는 고급 라이닝 소재예요. 예를 들면 미즈노의 안쪽에 네오라든지 이런 제페 모델 테프타라는 소재를 써서 라이닝 천을 만들죠. 그 테프타가 이제 보통 이렇게 지금 안쪽에 제가 손으로 만지고 있는 이 부분에 사용되는 안감 소재를 말하는데, 라이닝을 과거에 이 아디다스 일본에서는 이 캠브렐 소재를 축구화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했고, 대표적인 모델이 이 파로카스입니다. 파로카스의 TF뿐만 아니라 FG 모델도 마찬가지인데, 전체를 안쪽에 보면 다 캠브렐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캠브렐 소재 사용하는 걸 예전에도 한번 이 캠브렐 소재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했는데, 요 제품 이후로 아마 제 기억으로는 BMZ 아니면 BMZ의 모델 아니면 그 아들러의 고가 모델에 아마 저 캠브렐이 사용되었을 거예요, 라이닝 소재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어쨌든 그 이 캠브렐을 축구화의 라이닝 소재의 부분적 라이닝 소재로 사용한 지 꽤 오래됐다는 건데, 물론 이 캠브렐을 저 파로카스처럼 전체에 사용되지 하진 않았지만 이 아일렛 스테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사용을 해서 그 이 제품이,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디테일이긴 하지만 이런 점에서 어쨌든 일본 사람들이 신발을 만드는데 공을 들인다는 거죠. 그럼 이 캠브렐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원래 이 파로카스 같은 거를 만들 때 캠브렐 소재를 사용한 거는 기본적으로 캠브렐 소재가 마찰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내화모성이 강하고, 같은 요 두께를 갖고 있는 다른 천 아니면 천 자체의 무게에 비해서 강도가 3.5배 이상 내마모성을 가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 다른 라이닝 천과 비교했을 때는 압도적인 내마모성을 갖고 있는 소재예요. 그리고 부조를 보면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고 막 이런데, 지금 현재는 최근에 나온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십자가 형태까지는 아니었어요. 모양이 조금 다른 패턴을 갖고 있었는데, 캠브렐을 이 캠브렐 소재는 라이닝 전체를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흡습, 그 다음에 속건, 다시 말하면 발에서 나는 땀을 빠르게 이 천이 빨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빠르게 신발을 벗고 나면 빠르게 공기로 중으로 대기로 날려버리는 땀을, 그래서 건조를 시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소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캠브렐은 특이하게 신발 라이닝 천에서 독보적인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의 제품을 어쨌든 여기 사용하고 있고, 이게 지금은 아마 전체로 이 캠브렐을 다 쓰는 그 업체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캠브렐이 축구화 전체를 다 쓰게 되면 이 파로카스처럼
전반적으로 그 다른 천에 비해서 얇게 사용할 수 있는 신발의 특성, 다시 말하면 어퍼를 좀 더 유연하게 가꿔야 된다라든지 그런 특성을 다 정확히 반영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가격 측면에서 약간 고가인 거, 다른 뭐 라이닝 천에 비하면 고가인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캠브레이를 사용을 해서 이 끈이 통과되는 부분들이 강하게 힘을 받아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ILS테이가 되게 중요한 게, 끈을 묶고 발등 쪽으로 내렸을 때 물론 텅이 있긴 하지만 텅 위쪽으로 힘을 가해서 눌러졌을 때 그 ILS테이에 만약에 여기에 약간의 쿠셔닝을 안쪽에다 집어넣는다든지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발등 쪽에서 누르는 데에서의 핏감이 좋아지죠. 예를 들면 어떤 축구화들, 텅 일체형 축구화들이 타이트하게 만들어지고 밴드 텐션이 굉장히 강하면 발등 쪽에서 누르면서 압박이 생기는데, 이 텅 분리형인 경우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 신발끈이 통과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폴드오버 텅이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신발끈이 이렇게 해서 매듭이 생기게 되면 이 매듭이 생긴 상태에서 이 매듭에 공이 강하게 맞으면 발등 쪽으로 충격이 엄청나게 크게 가거든요.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덮은 다음에 이쪽에서 맞도록 1차적으로 이 텅이 충격을 흡수하고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끈이 없는 상태, 폴드오버가 되고 위를 가려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ILS테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고 여기 다른 두께를 갖고, 그 다음에 이게 홀드를 발등 쪽에서 눌렀을 때 약간 더 발등에서 누르는 부분에서 압박감이 아니라 안정감을 제공해준다 하면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미세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 험멜 올드스쿨을 보게 되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축구화를 만들 때 정말 디테일들에 집착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보면 뭔가 우리랑 하는 생각을 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또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이런 빅 브랜드들이 추구할 때 굉장히 그 첨단 기능 같이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뭐 그런 것들에 그 집착을 해서 개발하는 것에 비하면 말 그대로 올드스쿨이어서 굉장히 낡은 방식처럼 만들어진 신발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 기능이라기보다는 감성에 가깝다고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신발을 대하고 신발을 설계하고 신발을 제조하고 또 신발을 판매를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에서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본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 장인 정신까지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장인이라고 하면 몇십 년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물론 이런 거 개발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일본에서도 그렇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제조에 뛰어들어서 제조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본에서 좋은 축구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대를 해서 직접적인 가게, 패밀리의 대를 이었는 방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회사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축구화, 다 보면 그냥 얼핏 보면 다 가죽에 뭐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 기본 형태에서 브랜드마다 디테일, 서로 다른 디테일들을 추구하면서 그 제품의 경쟁을 펼쳐 나가는 걸 보면 확실히 우리랑은 좀 다른 사람들이다, 그리고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 올드스쿨은 정말 디자인은 올드하지만 최신의 가죽 축구화로는 최고급에서 경쟁을 펼쳐도 손색이 없다 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신발입니다.